일단은 질소가 좀 센 편이고요. 지금 이파리가 나온 증상이 이렇게 알프로 좀 길게 빠집니다. 이거 근데 관중용 비료로 줄여도 좀 어렵거든요. 몇몇시 비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얼마 전에 그 오이농가에서 전화 문의가 와서 한번 그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. 얼마 전도 아니구나. 어제 연락이 왔었구나. 일단 와서 보니까 사진하고 보내준 양상하고 제가 또 와서 보니까 좀 틀린 게 있네요. 그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도 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. 현장을 와 봐야 좀 증상을 좀 더 편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짠짜란. 시설은 뭐 기가 막히죠. 일단은 입이 좀 이렇게 굴곡이지는 거, 그리고 이렇게 말리는 것 때문에 연락이 왔고요.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증상. 오늘 와서 보니까 신초 쪽도 이렇게 타는 게 좀 일부 보입니다. 그리고 절간은 이렇게 좀 빠지는 것들이 보니까 뭐 냉패 같진 않아요. 줄기 두께를 봤을 때는 한 1cm 정도. 그런 얇은 거 아닙니다. 일단은 기본적인 초기 관리는 좀 잘 하신 것 같아요. 좀 춥게 관리하면은 절간이 따박따박 잡히는데 뭐 절간성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가 좀 넘은 상황이고요. 체크를 해보면은 CO2 농도가 570, 습도 92%, 온도는 현재 12도 정도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. 여기가 연동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뭐 오케이. 원래 아침이면 좀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래도 오케이.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산화탄소 발생기를 이렇게 달아놨네요. 보니까 근처로 와서 재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확 올라가네 갑자기. 그래서 발생은 되는 것 같고, 좀 떨어지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. 여기는 연동이다 보니까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. 지금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보면은 떨어진다는 거는 저를 설치하는 게 듬성듬성이 아니고, 제가 볼 때는 평당 하나 정도 설치를 하시는 게 효과를 좀 보실 것 같아요. 계속 떨어지네 지금 보니까. 여기는 지금 뭐 570선이 맞는 것 같고요. 이산화탄소 그 발생하는 봉투를 달아놓은 데가 620 정도니까 뭐 한 5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이게 촘촘하게 좀 달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질소가 좀 센 편이고요. 지금 이파리가 나온 증상이 이렇게 알프로 좀 길게 빠집니다. 정육각형 뭐 이런 것처럼 좀 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일단 질소가 좀 세다는 얘기고요. 항상 이렇게 끝에가 타면은 염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또 건조피에 대한 의심을 하거든요. 가장 또 중요한 게 요거, 이 돼지꼬리. 습도가 지금 90%가 넘어가는데 그냥 쌉싸름해요. 막 건조기였으면은 되게 썼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습도 대비 약간 쌉싸름하다는 거는 한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. 토양 이씨와 배지 이씨와 작물이 느낀 타격감 확실히 틀립니다. 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토양보다 배지의 타격감이 더 심합니다. 확실히 그 완충 능력이 확실히 덜한 편이고요. 뭐 코코가 유기물 함량 높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토 토양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. 사지토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. 하하, 이런 5점대가 나오네요. 딴 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. 뭐 4.5, 여기도 뭐 5점대. 자, 들어가 볼까? 다 안에도 탔네 보니까. 여기 끝에가 살짝 탄 자국들이 다 있어요. 아이고, 이끼도 꼈네. 뭐 6까지도 올라가네. 6까지도 보니까 어제 뭐 염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더 심하네요. 보니까 증상들이
많이 심한데? 결과가 나왔고요.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일단 잎이 좀 빠진다는 거는 질소가 강한다는 좀 경향이 있고요. 그리고 염도가 5대가 넘습니다. 뭐 생육도 최정성기도 아니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, 그래서 염류를 한번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고, 그다음에 인산을 찍어봤는데 인산도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와요.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, 예전에는 그 단비 비료 하나를 조제했었었는데, 요즘 이제 복합 비료식으로 뭐 A통에 뭐 질색간식 넣고 B통에 복합 비료 몇 개 넣고 이런 식으로 좀 한 제품들이 있어요. 근데 요거는 농가마다 체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범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, 여기처럼 염분이 높게 나오면은 뭐 인산도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. 또 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배지에서 아니면 토양에서 칼슘하고 엉킨 성이 강하다 보니까 인산이 높다고 하면은 칼슘도 같이 동반해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범용 나온 비료들은 그런 하나하나 비례 수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육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한 푼 더 넣고 염도를 더 올리고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단비를 쓰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, 뭐 요즘 다들 귀찮으시니까 뭐 그런 비료 많이 쓰시죠. 이제 수확이 들었으면은 이제 가리를 좀 높은 걸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, 그거보다는 좀 단비가 맞는 것 같아요. 뭐 보통 가리 함량 자체가 초기 생육하고 후기하고 한 10% 내에서 차이만 두거든요. 좀 둔한 작물은 괜찮을 수 있는데, 이렇게 좀 까칠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. 내가 볼 때는 안 맞아. 꼬디치로 봤을 때는 비대라든지 어느 용이성이 좋은데, 그래서 여긴 처방이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200편 기준으로 염류 박사를 1리터 맨 마지막 타이밍에 관주로 넣어줄 거고요. A통, B통을 다 잠근 다음에, 그리고 비료 처방이 있어서 질소를 좀 줄이면서 가리 함량을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. 이거 근데 관주용 비료로 줄여도 좀 어렵거든요. 연면시비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칼륨, 이제 가리를 연면시 좀 하셔가지고 좀 잎을 좀 풀어준 역할도 해야 되고요. 잎이 지금 타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벌써 가리 결핍이 보여요. 지금 벌써부터 이 광합성을 받더라도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저희 알랍이 아마 올해 날씨가 계속 더 흐렸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랍이 처방을 해가지고 또 광합성량을 촉진을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. 그 인산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아마 좀 배진에서 엉켜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좀 염류박사를 써가지고 뭐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인산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배지가 지금 두 번째인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세 배지였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두 번째 쓴 배지다 보니까 누적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배지를 한 작기 쓰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6년, 7년을 쓰세요. 얼마 전에 댓글에 그런 게 달렸더라고요. 외국에서도 한 작기만 쓰지 않는다.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죠. 근데 농업에 대해서 특히 이런 스마트팜, 이런 배지 재배로 선진국들을 봤을 때는 한 작기를 운영을 하고요. 그리고 작기 자체가 틀려요. 거기는 보통 12개월, 13개월 한 작기를 그렇게 봅니다. 뭐 오이는 좀 틀릴 수가 있는데, 그래도 토마토, 이제 파프리카를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. 보면은 이런 배지 재배에서 보통 12개월, 13개월 작기를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작기 자체가 엄청 또 깁니다. 뭐 우리처럼 한 작기를 해서 5개월, 뭐 6개월 그런 개념은 좀 틀립니다. 그래서 걔네들은 길게 가고 뭐 농산물 가격도 좀 낮다 보니까 배지를 갈아도 좀 비용적인 부담이 없는데,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배지를 갈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, 농산물 가격이 좋으면 당연히 같이 가시겠죠.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싸리 배지를 계속 쓰시더라도 이 염분 관리, 이제 플러싱을 좀 제대로 해주셔야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고요. 그래야 작물 생육도 유지하면서 수확량도 좀 보존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어제 상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와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, 또 이렇게 또 좋은 사례이고, 농가분들이 이런 문제로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.